포크소리TV 기다리 아저씨 179페이지 9월 10일 아저씨께 저비도련님이 떠나서 다들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생활방식이든 익숙해졌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끔찍한 허전함과 고통이 남게 되는 법이죠. 샘플 부인과 나누는 이야기는 간에 맞추지 않은 음식처럼 재미가 없네요. 곧 있으면 개학이라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 기뻐요. 이번 여름엔 글을 많이 썼답니다. 단편소설이 6편, 시가 7편이에요. 여러 잡지사에서 보내왔는데 하나같이 정중하고도 신속하게 반송되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좋은 연습이 되었으니까요. 저비도련님도 제 작품을 읽어보셨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가져오시는 바람에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제 글이 형편없다고 하셨어요. 글 속에 제 생각이 조금 더 담겨있지 않다면서요. 저비도련님은 예의를 차린답시고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대학생활을 짧게 묘사한 마지막 작품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제 글을 타이프로 쳐주셔서 그 작품을 잡지사로 보냈답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잡지사에서 아마 고심 중인가 봐요. 저 하늘을 보셔야 하는데 오묘한 오렌지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폭풍이 오려나 봐요. 폭풍 이야기를 하자마자 동전만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덧문을 마구 흔들고 있어요. 캐리가 우유 냄비를 한아름 안고 다락으로 올라와 비가 새는 지붕 밑에 눕는 사이 전 창문을 닫으러 달려가야 했어요. 그런 다음 자리에 돌아와 다시 펜을 들렸는데 문득 과수원 나무 아래 놓고 온 쿠션과 깔개, 모자와 매튜 아놀드 시집이 생각나지 뭐예요? 얼른 달려가 가져오긴 했지만 전부 다 흠뻑 젖은 뒤였어요. 시집에 빨간 표지색이 안까지 스며들어 도버 연한 낸 이제 분홍빛 파도가 출렁거리게 생겼어요. 시골에는 폭풍우가 큰 골칫거리랍니다. 밖에 있는 물건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거든요. 화요일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집배원한테서 편지 2통을 받았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 글이 팔렸다는 소식이에요. 원고료는 $50. 따라서 전 이제 작가랍니다. 두 번째 편지는 학교에서 온 건데요.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국문학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고 기타 과목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우리 학교 졸업생이 받는 장학금인데 제가 그걸 받게 된 거예요. 농장에 오기 전엔 신청을 하긴 했지만 1학년 때 수학과 라틴어 성적이 나빠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마 다른 과목들 성적이 많이 참작이 됐나 봐요. 이제 아저씨 부담을 한결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는 매달 주시는 용돈만 있으면 되겠어요. 용돈도 글을 쓰거나 과외를 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저씨의 영원한 제루샤 에벗 올림. 2학년이 경기에서 우승하던 날의 저자 전국신문 가판대에서 10센트에 판매 중. 9월 26일 기다리 아저씨께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전 3학년이 됐답니다. 공부방도 더 좋아졌어요. 남쪽으로 커다란 창 2개가 있고 와, 가구들도 장난 아니에요. 무제한급으로 용돈을 받는 줄리아가 우리보다 이틀 먼저 도착해 부지런히 방을 꾸몄거든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동양풍 깔개에 마호가니 의자까지 들여놓았답니다. 동양이라면 서양의 반대, 아시아? 그렇죠. 작년에 우리 사랑 톡톡히 받은 마호가니의 도색 의자가 아니라 진짜 마호가니랍니다.
호화롭긴 하지만 왠지 제 방 같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잉크라도 떨어뜨리면 어쩌나 싶어 네, 좋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의 편지가 절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아저씨 비서가 보낸 편지 말이에요. 아니, 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저씨가 반대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반대하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장학금은 이미 받았고 물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요. 제 말이 버릇없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무례하게 굴 뜻은 없었답니다. 제 교육을 맡겠다고 하셨을 때 아저씨는 아마 제가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장을 딸 때까지 책임지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가 학비를 전부 부담하시면 그만큼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저씨가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갖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장학금을 받으면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남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했는데 장학금 덕분에 그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됐잖아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언짢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받을게요. 줄리아와 그 애가 사다 놓은 가구 수준에 맞춰 살려면 용돈은 필요하니까요. 줄리아 취향이 좀 더 소박하든가 제 룸메이트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편지가 시원찮네요. 원래는 길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창문 커튼 4개랑 칸막이 커튼 3장은 감친 칠하고 가구 치약으로 황동 책상이며 문구를 닫고 손톱 가위로 그림을 걸었던 철사를 자르고 책이 든 상자 4개를 정리하고 옷트렁크 2개를 풀어놓고 다시 만나 반갑다며 중간중간 찾아오는 친구들 50명과 인사를 주고받다 보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개학날은 정말이지 너무 즐거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나는 개학날이 싫은데. 그리고 아저씨의 병아리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한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톡 부러진 울음소리와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혈기왕성한 암탉으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9월 30일 아저씨께. 아직도 장학금 타령이세요? 아저씨처럼 고집 세고 완고하고 터무니없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럼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제가 아저씨만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요. 아저씨가 이성적이고 분별력도 있으시고 어린 주디에게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따금 찾아와 머리도 쓰다머주며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그런 분이셨다면 주디도 아마 나이든 아저씨를 조롱하는 대신 착실한 딸처럼 어떤 사소한 바람이라도 들어드렸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럼 아저씨는 유리온실에 살아도 사는 분이신가요? 게다가 장학금은 호의가 아니라 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거라고요. 국문화 쪽에 실력이 되는 학생이 없었다면 협회에선 아예 장학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몇 년씩이라도 말이죠. 하긴 남자랑 신랑이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미스 씨는 논리가 전혀 안 통하는 남성인걸요. 그래서 남자를 따르게 하는 방법에는 달래거나 거스르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죠. 전 원하는 걸 얻고자 남자를 달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은 관둘래요. 그러니까 아저씨의 뜻을 거스르는 수밖에 없어요. 장학금을 포기하는 말씀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면 매달 주시는 용돈도 받지 않고
머리 나쁜 1학년들과 과외나 하며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겠어요. 이건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공부할 기회를 빼앗겼을까봐 그렇게 염려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제 학비를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는 다른 여학생을 공부하는데 쓰는 거예요. 괜찮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단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시키되 저보다 예뻐하지는 말아주세요. 아저씨 비서가 편지에 써보낸 제안에 제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은석바지 아이인걸요. 지금까진 그 변덕을 순순히 받아줬지만 이번엔 저도 강경하게 나갈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심을 바꾸지 않은 제르샤 에벗 올리. 11월 9일 기다려 아저씨께. 오늘은 검정 구두약과 옷깃 몇 개, 새 블라우스 옷감, 제비꽃 크림, 카스티아 비누를 사러 나왔어요.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그런 필수품들이죠. 그런데 차비를 내려고 보니 다른 코트 주머니에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전 차에서 내려 다음 차를 타고 가느라 체육 시간을 지각하고 말았죠. 기억력이 나쁜 사람에게 코트가 두 벌이나 있다는 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랍니다. 줄리아 펜들턴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자기 집에서 보내자고 초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미스 씨?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 제르샤 에벗이 부잣집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줄리아가 절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부쩍 저한테 관심을 보이네요. 솔직히 말해 셀린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지만 줄리아가 먼저 초대했으니 제가 만약 어디를 간다면 그건 우스터가 아니라 뉴욕이 될 거예요. 펜들턴 집안 사람들을 무더기로 만날 생각을 하니 살짝 겁도 나네요. 새 옷도 많이 준비해야겠죠? 그러니 아저씨, 제가 학교에 조용히 남아있는 게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주시면 평소처럼 아저씨가 시킨 대로 고분고분 따르겠습니다. 전 요즘 틈틈이 토마스 헉슬리의 생애와 편지를 읽고 있어요. 내용이 가볍고 재미있어 시간 날 때마다 읽기 좋아요. 시조새가 뭔지 아세요? 새의 일종이랍니다. 그럼 스테레오 그나투스는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빨이 있는 새나 날개 달린 도마뱀처럼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멸종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방금 책에서 찾았어요. 중생대의 포유류 동물이네요. 올해는 경제학을 선택했어요. 상당히 계몽적인 과목이죠. 이걸 마치면 자선과 개혁이라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게 되겠죠. 형 의원님, 제가 선거권을 가지면 훌륭한 유권자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21살이 되었답니다. 저같이 정직하고 교양 있고 양심적이고 지적인 시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다니 이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봐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